부산인데요. 시내버스에서 어떤 일이 가보겠습니다. 멈췄다가 앞차가 가서 앞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조금 앞으로 더 가려고 좀 움직이다가 다시 브레이크 잡는데 그때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냥 가만히 있다 서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앞차 가니까 나도 조금 더 움직여서 다시 속도는 빠르진 않지만 그 관성에 의해서 넘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는 멈췄다가 여기요. 여기에 요 좀 보이죠? 요거? 여기 좀 움직일 거예요. 저게 앞으로 좀 가서 다시 움직였다 브레이크 한 몇 메타 움직이는 사이에 그때 넘어집니다. 그런데 관성은 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보세요. 요 손 잡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요 손 움직임이 있나? 예.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가요? 다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군요. 이거 어떤가요? 예,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섰다가 다시 조금 움직여서 다시 하는 사이에 속도는 낮아요. 사람 걸어가는 속도보다 적어요.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손만 잡았으면 안 넘어졌어요. 투표 시작. 잘못 없다가 98%, 잘못 있다가 2%. 이거는 좀 어렵네요. 버스에서는 늘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안 잡고서 내가 중심을 꽉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 저 속도가 사람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가다가 조금 움직였는데 그때 넘어진 거 이걸 잘못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블랙버스 잘못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움직임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를 볼까요? 핸드폰 보는 분은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예, 살짝. 예. 앞으로 좀 꿀렁하죠? 예, 살짝 꿀렁했어요. 그냥 섰으면 거기 서 있지. 뭘 또 앞으로 움직였느냐. 그거 다른 사람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버스의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 올려주신 분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산의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영상도 자주 보고 저희 아버님 사고를 기점으로 영상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님 큰 사고, 다른 변호사님이 맡아주지 않는 사고도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시내버스를 하셨는데 정년을 하셨어요. 정년하시고 또 촉탁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 65세 넘어서 이제 그만두셨는데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나 버스 안 하니까 그리고 운전도 거의 안 해. 우리 그 손녀딸 그 손녀 그 학교 이제 태워다 주는 그 정도만.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몇 달 전에 이제 끝내셨어요. 이제 운전자 보험이 해약됐어요. 버스는 한 달에 한 5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도 크지. 그러니까 그것을 끊으셨는데 근데 그 손녀 이렇게 학교 태워다 주러 가시던 건지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에 그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차로 변경을 딱 해요.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뒤에서 저 멀리서부터 샹 오다가 뻥 붙여갖고 그 뒤에 탔던 애가 사망하는 17살 먹은 애들. 그 사고 운전자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다행히 주변의 동료분들이 형사합의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오니까 하여튼 좀 도와주세요. 그게 부산 사건인데요. 이거 주태건 변호사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에 가서 1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아, 저는 운전자 무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일부 잘못이 있는. 왜냐면 그때 깜빡이를 안 켜고 변경하셨거든요. 근데 깜빡이 켰어도 저 뒤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피하느냐. 그렇게 주장한 것이 1심에서 무죄였었는데요.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그리고 대법원에 또 상고했지만은 그대로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택원 변호사 진짜 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끝까지 가서 무죄 확정됐으면 정말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334명, 334명이라는 승무원이 운전하다 보니까 차내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정지했다가 앞차가 출발이 조금 더 앞으로 움직이려다가 앞차가 멈춰서 제동하다 보니 관성 때문에 넘어진 사고로서 버스 기사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조금 움직였을 때 뭘 붙잡거나 좀 힘만 주면 괜찮은데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안 잡고 있으면 넘어지죠. 하지만 영상 속에 다른 승객 움직임은 없는 그런 사고 직결심판에서 무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까 다른 승객 조금 이렇게 꿀렁했어요. 저희 쪽에서는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이로 끝나더라고요. 예, 이럴 때도 직결심판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건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고 그러면 직결심판 가보세요. 무죄 가능성 반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없다는 의견이 98%였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마지막에 약간 꿀렁한 거. 섰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왜 그 몇 메터 더 움직였나. 물론 버스가 제 앞차가 가면은 그 뒤에 맞춰서 쓰는 게 여기요. 여기다 딱 맞춰 쓰잖아요. 보통 여기. 근데 앞차가 가주면 내가 이쪽으로 가줘야 뒤에 버스들이 또 불편하지 않게 착착착 가주지만은 그러나 네 섰다가 다시 움직일 때는 저는 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법원에서 직결심판 가보세요. 네, 직결심판 가보시고요. 직결심판에서 무죄되면은 네 벌점도 없어집니다. 이 사건은 제가 무죄 나온다고 근데 확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무죄 가능성과 무죄 아닐 가능성이 다 있고요. 직결심판에서 무죄 못 받으시면 그러면 경찰이 검찰로 넘길 거고요. 검사가 벌금 5만 원인지 벌금 10만 원에 약식 기소할 겁니다. 약식 기소하면은 약식 명령이 날아올 거고요. 그 약식 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죄를 못 받으면은 그럼 벌금 10만 원, 근데 그게 한 줄 올라가요. 근데 그거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고로 내가 이 사고 이력이 하나 남느냐 안 남느냐 그 부분이죠. 그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직결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그 회사에 334분의 334분의 그 승무사원분들 그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버스 승무사원분들께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지는 그런 사고 영상인데요. 직결심판 가보십시오. 그리고 결과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버스 하시는 분들 당연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인 분들 계세요. 그냥 나 운전자 보험이 있어. 근데 옛날 거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옛날 거라는 거는 2023년 3월 이전 거를 말합니다. 2023년 1월 거, 이것도 옛날 거예요. 왜? 그거는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DB 거는 2022년 10월부터는 초기 대응이에요. 근데 나머지 보험사는 2023년 3월부터예요.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 초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돈 차이 거의 없어요. 조금만 더 내면 돼요. 네. 내던 거 예컨대 버스 뭐 4만 원 내고 있었다. 그럼 4만 뭐 한 2, 3천 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보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보험 증권을 보거든요. 저한테 변호사님 저 소송해 주세요. 제 사건 좀 맡아주세요. 그럼 운전자 보험이 언제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나요? 그럼 쭉 보면은 저한테 이제 증권을 올리세요. 거기 불필요한 거 무진장 많아요. 내 전혀 해당 사항 없는 것들.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괜히 돈만 비싼 거예요. 제일 포인트는 운전자 보험은 첫째, 내가 잘못했을 때 벌금 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 형사비금 내주고, 억울할 때 변호사 선임비 내주고, 그리고 나나 내 가족들의 모타 달리지 않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남한테 손해 입혔을 때 그때 일상가사 배상책임보험 요 네 가지 이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도 물론 내가 다쳤을 때 뭐 장애에 대해서 뭐 얼마 받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로 뭐 여하튼 불필요한 게 있든 없든 중요한 거는 제대로 운전자 보험에 만약에 사고 시 운전자 보험에 도움을 제대로 받으시려고 그러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 344분 중에서 옛날 운전자 보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분들께 제가 아버님 사건 마지막까지 무죄 확정됐으면 참 좋았을 때 그러지 못해서 저도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올려주시는 거 보고 또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아버님은 좀 그 트라우마는 좀 잊으셨나요? 그리고 그 손녀가 이분 따님일까? 아니면 이분 조카일까? 예. 또 그 손녀가 사고를 봐서 그 정신 충격이 컸을 텐데 그때 중학교 다니고 있었죠. 지금은 좀 좋아졌나요? 좀 이분 저기 아버님 거하고 어머님 거하고 이분 저 부부하고 반광 점퍼 제가 4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좀 보내드릴게요. 거기 동료분들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은 면도도 못 하고 나오시잖아요. 또 중간에 점심 드시고 치카치카 해야 되니까 요거 제가 동료분들하고 나눠 쓰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꼭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